지금 대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중국어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고유 언어와 문화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한글이 조용한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통차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노인과 한국인 여행작가의 만남으로 시작된 작은 한글 혁명은 이제 대만 전역에 새로운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닌 정체성의 상징이 된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타이베이 다다오청의 작은 골목에 자리 잡은 태평양 차양이라는 전통차 전문점의 주인 리우밍치입니다. 올해 69, 이 자리에서 45년째 차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 차 전문점은 크지 않아요. 오래된 목재 선반과 다도구들 사이로 겨우 1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민낯어로만 손님을 맞이하고 대만 전통차만 대접하는 이곳은 제 자부심이자 인생 그 자체입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45년 동안 해온 것처럼 오래된 나무 문을 열고 차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고집불통이라고 말하죠. 대만 사회에서 변화를 거부하고 오직 민낯어와 전통차만 고집하는 늙은이라고요. 하지만 제게 이 차와 언어는 단순한 음료와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자 기억입니다. 오늘도 저는 차양 속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제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였습니다. 도어벨이 울리고 중년 남성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고 관광객임이 분명했습니다. 저를 향해 표준 중국어로 말을 걸었죠. 여기서 진짜 대만 차를 마실 수 있나요? 우롱차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민낯어를 쓰는 차 전문점입니다. 표준 중국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처음엔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지 웃음을 지었지만 제 표정이 진지하다는 걸 깨닫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만도 중국 일부잖아요. 왜 중국어를 거부하는 거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만의 전통 언어는 민낯어입니다. 저희 차 전문점은 대만의 전통을 지키는 곳입니다. 결국 그 손님은 화를 내며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제 작은 차 전문점이 갑자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 장면을 몰래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거죠.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고 댓글은 둘로 나뉘었어요. 일부는 저를 응원했지만 다른 쪽에선 맹렬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대만 언론에서도 저를 다뤘어요. 중국어를 거부하는 고집불통차 전문점 주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차 전문점 문을 열고 밤 9시에 닫았어요. 누가 뭐라든 원칙은 변함없었으니까요. 다다오청 골목 사람들은 저에게 리우 아저씨, 괜히 문제 만들지 말라고 걱정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정치적 저항이 아니라 문화를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민낯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역사입니다. 저는 매일 밤차 전문점 문을 닫고 나서 오래된 차잔에 우롱차를 따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버티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창 밖으로 타이베이의 네온 사인이 빛나고 저는 내일도 변함없이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조용한 저항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논란은 잠잠해졌습니다. 차 전문점은 평소와 같이 한산했고 저는 이따금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과 민낯어로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비 내리는 수요일 오후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긴 머리카락에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이었죠.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서툰 민낯어로 인사했습니다. 이곳이 민낯어만 사용한다는 태평양 차양 맞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한국어 억양이 묻어나는 민낯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김미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여행 작가예요. 아시아의 전통 문화에 관한 책을 쓰고 있죠. 김미래는 차 전문점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벽에 걸린 전통 차도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문득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리우 선생님, 뉴스에서 봤어요. 민낯어만 고집하시는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쑥스러웠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지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일 뿐인데요. 김미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언어를 지키는 문화적 저항이에요. 저희 한국에도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어요. 표지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훈민정음 해례본의 번역본입니다. 한글이라는 우리 글자의 창제 원리를 설명한 책이죠. 한글이요? 네, 우리 한국의 글자입니다. 리우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귀한 걸 받아도 될지. 김미래는 웃으며 말했어요. 꼭 받으세요. 언젠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떠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글자를 만났습니다. 책을 펼치니 영어와 중국어 번역이 함께 있어 내용을 대략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한국에서는 중국 한자만 썼는데 일반 백성들은 배우기 어려웠대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새 글자를 만든 거죠. 글자를 백성을 위해 만들다니. 저는 책장을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타이베이 거리의 불빛이 서서히 꺼져가는 밤. 제 손에는 낯선 나라의 글자가 들려 있었고 마음에는 새로운 궁금증이 피어났어요. 백성을 위한 글자라니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 한글의 모양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철학은 깊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 전문점 문을 열기 전 훈민정음이라는 단어를 제 방식대로 발음해 보았습니다. 훈민정음. 어색했지만 왠지 입에 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차 전문점 한 구석에 그 책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백성을 위한 글자래요라고 답했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김미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사전 한 권과 얇은 공책을 들고서요.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활짝 웃었습니다. 리우 선생님, 한글 좀 배워보실래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그날부터 김미래는 매일 저녁차 전문점 문을 닫은 후 찾아왔습니다. 좁은 차 전문점 구석, 오래된 나무 테이블 위에 공책을 펼치고 한글을 가르쳐 주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울수록 이 글자에 점점 매료되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미래가 설명했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합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이라고요? 네, 예를 들어 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이고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글자가 소리나는 방식을 그대로 그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죠. 밤이 깊어가도 저희는 계속 한글을 탐구했어요. 김미래는 인내심 있게 제가 틀릴 때마다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죠. 리우 선생님, 알을 또 헷갈리셨네요. 아이고, 나이 들어 새것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했어요. 한글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알면 누구든 읽고 쓸 수 있었죠.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요. 김 선생, 이렇게 쉬운 글자를 왜 다른 나라들은 만들지 않았을까요? 김미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자는 권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글자를 아는 사람만이 지식과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그 권력을 나눠준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차장에 놓인 전통 찻잔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언어가 사라지면 그 민족의 정신도 함께 사라진다는 말이 떠올랐죠. 정말 놀라운 글자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더 배우고 싶어요. 김미래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일은 민난어 발음을 한글로 적어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제 마음은 이미 한글에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에서도 기역, 니은, 디귿을 중얼거렸어요. 600년 전 먼 나라의 임금이 만든 글자가 이제 제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시아찐. 맞았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정확히 적으셨어요. 김미래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저는 단 이틀 만에 한글의 기본을 습득했어요. 한글은 모든 발음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체계라 민난어 소리를 적는 것도 가능했죠.
문득 어머니가 손녀에게 읽어주던 동화책이 생각났습니다. 김 선생, 제가 어떤 책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아동 동화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작은 용의 여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5살 때 어머니가 읽어주던 책이죠. 이 책의 첫 문장을 한글로 적어볼 수 있을까요? 김미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천천히 읽었고 그녀는 한글로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제게 그대로 따라 쓰라고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글자를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기쁨이 컸습니다. 한 문장, 두 문장. 마침내 첫 페이지를 다 옮겨 적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리우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제 모국어를 다른 문자로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니. 김미래는 미소 지었어요. 그것이 한글의 위대함입니다. 어떤 언어든 표현할 수 있죠. 마치 수학 공식 같아요. 단순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글은 과학이자 예술이에요. 저는 노트에 적힌 민난어 한글 표기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글자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지만 글자는 남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을 보존하는 도구죠. 혹시 민난어 단어들을 한글로 정리한 작은 사전 같은 걸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김미래의 눈이 반짝였어요. 멋진 생각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밤차 전문점의 단어들을 한글로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간판, 메뉴판 같은 일상적인 단어들부터요. 딤섬은 딤섬, 차맛은 차맛으로 적었죠. 작업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김 선생, 저는 이제 왜 세종대왕이 이 글자를 만들었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글자가 어려우면 기억과 지식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쉬운 글자가 있다면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김미래는 제 생각을 이해한 듯 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단어를 모으고 발음을 정리했습니다. 차 전문점 한쪽에는 점점 더 많은 한글 표기가 늘어갔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차 전문점 입구 오른쪽 작은 코너에 민난어 한글 표기 섹션을 만들었어요. 김미래와 함께 만든 단어장과 문장들을 예쁘게 정리해 벽에 붙였죠.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특이한 외국 글자려니 하고 지나갔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시장에서 일하는 린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리우 아저씨, 이게 뭐예요? 이상한 글자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글자입니다. 한글이라고 하지요. 근데 여기 쓰인 건 민난어 같은데? 맞아요. 민난어를 한글로 표기한 겁니다. 린 아주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벽에 붙은 종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정말 신기하네. 우롱차가 우롱차라고 적혀 있군.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쓰는지 물었고 저는 최선을 다해 알려주었죠. 리우 아저씨, 이거 배우기 어려워요? 대만 대학에서 온 학생이 물었습니다. 전혀요. 나 같은 늙은이도 이틀 만에 배웠답니다. 그 말에 학생들이 놀랐어요. 정말요? 저희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김미래에게 상의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토요일 저녁에 오세요. 간단한 수업을 해볼게요. 그렇게 우리 차 전문점에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토요일 저녁마다 5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모여 김미래와 제가 함께 한글을 가르쳤죠. 자리가 부족해 차 테이블 사이에 앉기도 했지만 모두가 즐겁게 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우가 들어왔어요. 그는 메뉴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리우 아저씨, 우리 메뉴도 한글로 적어주실 수 있나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죠. 그날 밤 김미래와 함께 메뉴판의 모든 항목을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우롱차는 우롱차, 계란 토스트는 다니치로요. 다음 날 우에 레스토랑에 메뉴판이 걸렸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에 들어왔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특히 반가워했죠. 민난어 발음이 한글로 적혀 있으니 주문하기 편했을 테니까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문화가 만나는 지점, 서로의 언어를 존중하며 배우는 공간을 만들고 있었죠. 그냥 재미로 시작한 일인데. 저는 웃으며 김미래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월요일 아침, 문득 건물 관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른 딱딱한 표정이었어요. 리우 선생, 화재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는군요. 정부 지시입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2명의 공무원이 찾아와 꼼꼼히 차 전문점을 살폈습니다. 특히 한글이 적힌 벽면을 오래 들여다보더군요. 이게 뭡니까? 한국 글자로 적은 민낯어입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공인된 언어가 아닙니다. 철거하셔야 합니다. 저는 항의했죠.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일 뿐입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일주일 내로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날 오후 세무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세금 기록을 검토하겠다고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저는 김미래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선생,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김미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저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비자 갱신이 거부됐어요. 뭐라고요?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한 달 내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차 전문점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건너편 카페에서 누군가 제 사진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망상일 거예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됐죠. 다음 날 단골 손님이 조용히 귀띔해 주었어요. 리우 아저씨, 당신 차 전문점이 주시 대상이 됐대요. 조심하세요. 저는 이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 교류였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불운한 행동으로 비쳤나 봐요. 한글이라는 글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백성을 위한 문자라는 철학이 위협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그날 밤 김미래가 차 전문점에 찾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리우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일을 했을 뿐이죠. 한글을 가르친 게요. 김미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에요. 정체성이자 힘이죠. 그들은 그 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타이베이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오가고 네온 사이는 반짝였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씩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한글 수업에 오던 학생들이 하나둘 연락 없이 오지 않았어요. 차 전문점에도 손님이 줄었습니다. 지나가다 들르던 이웃들도 고개만 끄덕이고 서둘러 지나갔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20년 단골이었던 천 선생이 찾아왔어요. 그는 항상 역사책을 좋아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우 선생, 난 자네를 존경하네. 하지만 이러다 큰일 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천 선생은 한글 표기가 있는 벽을 가리켰습니다. 저것들 좀 치우게. 괜히 문제 생기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건 단지 다른 나라의 글자일 뿐입니다. 정치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어디 있나? 특히 여긴 대만이야.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난 당분간 못 올 것 같네. 내 아들이 공무원인데 내가 이곳에 오는 걸 알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천 선생이 떠난 후 저는 한글 코너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벽에 붙은 종이들을 만졌어요.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45년간 지켜온 차 전문점이었어요. 이대로 무너지게 할 수는 없었죠. 그날 저녁 김미래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떠날 준비를 마친 듯 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미래는 조용히 차장을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리우 선생님, 혹시 조선어학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무엇인가요? 일제강점기 때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학자들이에요. 그들은 한글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저는 놀랐어요. 사전을 만드는데 왜 그런 탄압을? 언어는 민족의 정신이니까요. 그들은 그걸 알았어요. 김미래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언어를 지키는 일은 항상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문득 어머니가 민낯어로 들려주시던 옛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정신도 함께 사라지는 것 아닐까요? 김 선생,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한글을 계속 가르치고 싶습니다. 김미래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녀는 제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내일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한글 자모 도장 세트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계속하세요. 제가 없어도. 김미래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차 전문점은 조용했고 한글 코너는 철거했지만 그 자리에는 여전히 빈 자국만 남았어요. 저는 매일 밤 혼자 한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김미래가 남긴 교재와 도장으로 조금씩 실력을 쌓았죠.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어요. 밤 9시가 넘어 이제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문득 도어벨이 울렸고 비에 흠뻑 젖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리우밍치 선생님 맞으신가요? 저는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만 곧 문을 닫을 시간인데요. 제 이름은 천자웨이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천자웨이, 1989년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죠. 정말로 천자웨이 선생님이신가요? 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오래전 이름입니다. 요즘은 그냥 선생이라고 불려요. 천자웨이는 천천히 차 전문점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다 빈 벽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 한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죠? 소문이 돌았어요. 민낯어를 한글로 적는 차 전문점이 있다고. 그가 빈 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글에 관심이 있어서요. 제가 잠시 망설이다 결심했어요. 카운터 아래에서 그동안 숨겨두었던 한글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천자웨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글자군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왜 한글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천자웨이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 글자에서 옛날 우리가 말하려던 것을 봅니다. 어떤 의미인지. 리우 선생,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방식이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창입니다. 그때 차 전문점 뒷문이 열리고 김미래가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 선생, 떠나신 줄 알았는데요. 김미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공항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서요. 김미래와 천자웨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것 같았지만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어 보였어요. 한글은 소리이자 정신입니다. 김미래가 말했어요. 천자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신 대만에 남아 있었군요. 그날 밤 우리 셋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천자웨이는 1980년대 학생 운동에 대해, 김미래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들려주었죠.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또 들었어요. 밤이 깊어 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남아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천자웨이의 방문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글 코너를 다시 설치했어요. 이번에는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말이죠. 당국의 압박은 계속되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리우밍치의 차 전문점에서 한글을 가르친다. 처음에는 2~3명이었습니다. 그러다 10명, 20명으로 늘어났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찾아왔어요. 차 전문점은 너무 좁아져서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김미래가 말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대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하죠? 공원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차 전문점 근처 작은 공원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는 김미래가 알려준 대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 그 다음은 받침, 그리고 이어서 민난어 발음을 한글로 적는 방법을요. 마지막 수업날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이 모였습니다. 거의 50명에 가까웠어요. 나이든 어부부터 교복 입은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했죠. 천자웨이도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한글로 쓴 편지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글로 쓴 편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었어요. 저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대만은 저의 고향입니다. 민난어는 저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글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 한글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어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품던 그 마음, 지금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편지를 접자 예상치 못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김미래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멋진 편지였습니다, 리우 선생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돌아보니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었어요. 리우밍치 씨, 내일 아침 9시에 경찰서로 출두하셔야 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무슨 일로요? 불법 집회 및 미승인 언어 교육에 관한 조사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래도 괜찮아.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길고 지루했습니다. 질문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왜 한글을 가르쳤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었습니까? 저는 계속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저 새로운 문자를 배우고 가르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일주일 후 세무당국에서 막대한 세금 고지서를 보내왔어요. 지난 5년간의 미납 세금이라고 했지만 저는 항상 성실하게 세금을 내왔습니다.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건물주에게도 압력이 들어갔는지 갑자기 임대료를 2배로 올린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모든 길이 막혔어요. 45년 동안 지켜온 차 전문점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마치 오랜 여정의 끝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폐업 공고를 내고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그들은 마지막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마지막 날, 차 전문점 문을 닫기 전에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우가 찾아왔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리우 아저씨,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인데? 저희 레스토랑 옆에 작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놀랐어요. 무슨 의미죠? 차와 책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글도 가르칠 수 있고요. 우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계획을 세웠더군요. 작은 공간이지만 탁자 몇 개와 책장을 놓을 수 있었어요. 차를 팔고 책을 읽고 때로는 조용히 한글을 나눌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새 공간을 열었어요. 이름은 모자 카페이였습니다. 모자는 한글의 모음과 자음을, 카페는 차를 마시는 장소를 의미했죠. 공간은 작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억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시 깨우는 문입니다. 모자다방은 차 전문점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아침에는 노인들이 차를 마시러 왔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책을 읽으러 왔습니다. 저녁에는 조용히 한글 수업이 진행되었죠.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자 역사, 그리고 미래입니다. 리우밍치의 작은 저항이 모자카페라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지키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는 언젠가 더 큰 희망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한글이 600년 전 세종대왕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대만의 작은 다방까지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심는 작은 씨앗들이 어떤 꽃을 피울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도 모자카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만에서 펼쳐진 이 감동적인 한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리우밍치 할아버지처럼 때로는 작은 용기가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치가 있을 테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빛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